베스트셀러 과연 좋은 책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베스트셀러에는 좋은 책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맛은 거의 전문가입니다. 책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인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맛보는 건 전문가인데 하루에 3번씩 먹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일단 책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뼈있는 아무말 대잔치 뼈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가관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토요일인데 하루 종일 일을 했거든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여행을 다녀와 가지고 일이 엄청 밀려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할 때 집에서 일을 하거나 독서를 할 때는 머리띠를 하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서 버렸네요.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요. 각설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베스트셀러 과연 좋은 책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진행하려면 먼저 베스트셀러가 뭔지, 우리가 보통 베스트셀러를 얘기할 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많이 팔린 책을 얘기하는데 이 업계에서 보통 베스트셀러라고 한다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종합 베스트셀러고요. 하나는 분야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분야별 베스트셀러는 약 한 주간 그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0개를 얘기합니다. 10개. 그러니까 10위 안에 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다릅니다. 예스랑 교보랑 다르거든요. 예스 같은 경우는 최근 일주일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교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프 매장에서 올라가는 것들은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 한 달인데 4주로 나눈다면 최근일수록 가중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첫 주째는 가중치가 하나 높고요. 4, 3, 2, 1 정도 되겠죠. 40%라면 두 번째는 30%, 3주째 판매량은 20%, 그 다음에 4주째라면 10% 정도 될 수 있겠죠. 아무튼 4주의 그 판매량을 합쳐서 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일주일 판매량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은 약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이 팔린 10개, 그 카테고리에서 10개의 책을 분야별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카테고리는 1차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스24나 교보나 알라딘이나 조금 미묘하게 다르지만 가장 처음에 카테고리 나눈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설, 시 에세이, 인문, 그 다음에 역사, 사회, 혹은 그 다음에 경제 경영, 자기 개발 이렇게 나눠졌죠. 그 1차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또 그 하위 카테고리가 또 있습니다. 2차, 3차가 또 있어요. 그 2차, 3차 카테고리 순위는 베스트셀러라고 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경영 하위인 마케팅 1위 한다 할지라도 분야별에서 10위 밖에 있으면 베스트셀러라고, 분야별 베스트셀러라고 거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출판 시장은 되게 작기 때문에 분야별 베스트셀러는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베스트셀러라고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용으로 또 작가들이 그나마 스스로를 위로할 때 나는 분야별 베스트셀러다, 혹은 나는 마케팅 베스트셀러다, 나는 한국 세계사 베스트셀러다, 나는 재테크 베스트셀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들은 거의 자기를 위안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혹은 마케팅용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도 분야별 베스트셀러 들면은 그럭저럭 잘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 분야별도 그 시기마다 많이 팔리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에세이가 엄청난 강세죠.
엄청난 강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저희 책 뼈있는 아무 말 대잔치가 성장 에세이거든요. 에세이인데 교보 기준으로 교보 전체 10일인데 종합 10일인데 카테고리에 6위밖에 안 됩니다. 보통 그렇지 않죠. 전체 10일이면은 보통 자기 분야에 뭐 한 3위 안에 보통 한 2등이나 3등 하거든요. 예. 혹은 1등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에세이가 총 강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흐름이. 어떨 때는 자기 개발 분야가 강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 인문이 강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소설이 강할 때도 있고. 아무튼 분야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서점을 갔을 때 서점에서 정해놓은 1차 카테고리에 10위 안에 드는 거를 보통 분야별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분야별 베스트셀러는 크게 쳐주지는 않는다. 중요한 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베스트셀러는 종합 베스트셀러인데 종합 베스트셀러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한다면 지금 나온 모든 책에서 주간 20위 안에 드는 걸 말합니다. 주간 20위. 한 주간 판매된 것 중에서 전체 책 중에서 한 주간에서 20등 안에 든 책을 종합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은 뭐 당당하게 베스트셀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자뻑을 좀 하자면 제가 지금 책을 낸 게 10권 정도 12권인가요? 정도 했는데 제가 종합 베스트셀러가 완벽한 공부법, 그 다음에 일취월장, 그 다음에 부모공부, 그리고 남북혁명, 그리고 뼈있는 아무 말 대잔치 가요? 이렇게 5권이 제가 종합 베스트셀러를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책들은 다 이제 분야별 베스트셀러는 카테고리 분야별 베스트셀러는 다 했는데 제 책 중에 이 5권은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 책들을 이제 우리가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정리해보죠. 우리가 말한 베스트셀러는 보통 종합 베스트셀러 얘기하는 거고 종합 베스트셀러는 한 주간 판매량을 기준으로 모든 책,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책의 20위 안에 드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서점마다 베스트셀러가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종합 베스트셀러 얘기할 때 보통 교보나 예스 거기까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알라딘과 인터파크가 있지만 판매량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성 종합 베스트셀러다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교보나 예스에서 20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알라딘이나 인터파크에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보나 예스에 못 들었는데 알라딘과 인터파크에 들었는데 교보나 예스에 못 들었다. 그러면 이걸 대놓고 종합 베스트셀러로 말하기가 애매하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출판사나 본인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 이제 보통 이쪽 그 업계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또 종합 베스트셀러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완전 메이저는 어디다? 예스 24랑 교보에서 이제 20위 안에 종합 20위 안에 들면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스트셀러는 정리됐죠? 자, 좋은 책인가? 좋은 책인가? 라는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좋은 책인가라는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뭐 객관적으로 잡을 수는 없겠죠.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책인가를 일단은 픽션과 노픽션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픽션 같은 경우에는 픽션 혹은 그 논픽션 중에서도 에세이는 좀 시나 에세이는 픽션으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픽션 플러스 시 에세이 그 다음에 나머지 논픽션 이렇게 놓고 본다면 크게요. 본다면 어떤 픽션 같은 경우 그리고 시나 에세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떤 객관성보다는 취향을 많이 탑니다. 근데 라틴어 격언이 있죠? 취향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워낙 개인 취향을 타기 때문에
그 픽션시 에세이에서 좋은 책이다라는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객관적 기준이라는 건 없고 거의 주관적 기준밖에 없겠죠. 그렇죠? 물론 뭐 좋은 소설의 어떤 평가가 있겠지만, 어떤 소설 같은 경우는 또 문학 같은 경우는 약간 예술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취향을 되게 많이 타는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좋은 책인가 했을 때 픽션 시 에세이는 이거는 좋은 책을 잡기가 힘들다. 개인차가 크고 뭐 개인 취향이 다 존중돼야 된다 라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논픽션은, 시 에세이를 제외한 논픽션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완벽한 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제 기준으로 논픽션에서 좋은 책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책의 구조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짧은 글이 아니잖아요. 무슨 칼럼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전체의 책의 구조가 매우 잘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중구난방이 되면 안 돼요.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탄탄하게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도 책 좀 많이 읽으신 분들 중에서도 되게 칭찬한 책이 있는데, 저는 되게 이 책의 구조를 중요시 보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데 막상 봤더니 좋은 내용이지만 이 책이 처음에 얘기하고 있던 주제랑 막 벗어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책인가 퀘스천 마크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좋은 책의 첫 번째의 특징은 책의 구조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지식의 객관화, 객관적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짓 지식이 얼마나 적은가. 그러니까 완벽한 오류가 없을 정도의 책은 없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지식이 다음에는 잘못된 지식이나 오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지식이 객관적인 것인가, 얼마나 검증받은 지식인가, 얼마나 거짓 지식이 없는가. 그래서 그 논피션 중에 뭐 워낙 잘못된 이야기가 아주 난무하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객관적 지식이 많은가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당연히 글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를 볼 수가 있겠고, 뭐 네 번째로는 당연히 책이 아무리 논피션이 할지라도 재미없으면 안 되겠죠. 더불어서 얼마나 책이 창의적인가. 보통 이 5가지 기준을 잡는데요. 그러나 내가 있는 책이 어떤 분야의 책이고 어떤 식의 책이냐에 따라서 이 5가지의 책의 어떤 기준점이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대중을 위한 책인데 대중한테 여러 가지 용어들을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뭐 엄청난 창의성을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 책은 뭐죠? 얼마나 재미있는가가 되게 높은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얼마나 틀린 지식이 없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어떤 책 같은 경우는 그 창의성 자체가 엄청나게 점수를 주는 책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선한 천사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책에 주장한 것이 우리의 보통 인식과 되게 다르거든요. 저도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폭력성이 줄었다는 걸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책 자체가 매우 창의적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딱 제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5가지 기준인데, 이 기준도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이지만 어느 정도 논픽션은 에세이를 제외한 논픽션은
좋은 책이다 나쁜 책을 조금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인 베스트셀러 과연 좋은 책인가 라는 거를 판단할 때는 첫째,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부터 20위에 걸린 책들 중에 픽션, 뭐 시, 에세이 제외하고 논픽션들이 과연 좋은 책들인가? 라는 거에 대한 저의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작가를 데뷔한 지가 제가 2010년인가요? 됐나요? 그때 이후로 거의 매일 아니지만 거의 매일이겠죠. 거의 매일 책 순위는 확인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뭐 365일 중에 350일 이상은 매일 확인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매년 책을 냈기 때문에 책 내고 나서는 당연히 볼 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사니까 당연히 베스트셀러는 기본적으로 그 순위는 훑어봅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이제 출판 업계에 이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흐름을 쭉 보게 되죠. 그래서 뭐 제가 한 8년 정도의 그 베스트셀러 순위는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 왔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게다가 이제 출판 관계 분들과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내부 사정도 다양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 안에서 베스트셀러는 과연 좋은 책인가? 답은 뭐죠? 뭘까요? 뭐 당연히 답은 베스트셀러와 좋은 책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없다는 게 안 좋은 책이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이 있을 때도 있고 안 좋은 책이 있을 때도 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제가 통계를 뽑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없다는 건 거의 제 기준에서는 확실한데요. 베스트셀러 중에 좋은 책 비율이 정말 좋은 책들이 베스트셀러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예. 베스트셀러에서 정말 좋은 책은 생각보다 저는 잘 접하지 못했고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논픽션 기준입니다. 좋은 책이 뭐 묻힌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상위 20. 여러분 근데 베스트셀러가 왜 중요하냐면요. 베스트셀러인 책과 아닌 책들의 책 판매량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여기는 완전히 위너 텍스 올, 그러니까 편하게 하면 파레토 법칙, 2대8 법칙 아시죠? 상위 20%가 20%가 매출 80%를 다 한다. 예,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위 20%가 매출 80% 그 이상하는 판이 이 출판업계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책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신을 지배합니다. 영향을 엄청나게 미칩니다. 매우 중요하죠.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인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기준에서는 베스트셀러와 좋은 책의 상관관계는 이제 아예 없고 베스트셀러 좋은 책이라고 절대 하지 못하고 베스트셀러 중에 논픽션 중에 좋은 책이 그렇게 많았나? 별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이 많지 않아요. 오직 했으면 제가 논픽션 중에 좋은 책이 베스트셀러 안에 들어가면 제가 괜히 저랑 아무 상관없는데 되게 감사한 마음, 이런 책이 많이 팔려서 너무 기쁘다, 이런. 근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면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왜 베스트셀러
어느 애는 좋은 책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논피션 기준으로. 여러분, 그, 식당 있죠? 식당. 베스트셀러는 많은 대중들이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식당 같은 경우는요, 대중들이 원한 것들이 어떻죠? 예, 대체적으로 맛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린 곳에 가서 먹으면, 뭐, 100% 적중률은 아니지만 상당 수준 맛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음식이나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셀러 식당이 좋은 음식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먹기에 좋은 음식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맛집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맛집 평가해가지고 가면은 대체적으로 성공해요. 옛날 때 이런 맛집 그 인터넷 발달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셨나요? 식당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대충 내가 새로운 곳에 갔는데 어디서 먹을지 몰라요. 그러면은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냐 봅니다. 사람 많은 곳이 대부분 맛있어요. 그런데 책은 그렇지가 않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맛은 거의 전문가입니다. 거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대체로 누가 맛있다고 추천해주면 대체로 맛있습니다. 근데 책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인은 일단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이기가 매우 힘들죠. 왜냐면 우리는 그 일단은 다 비슷한 뇌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음식을 먹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음식 2번에 3번 먹죠? 책은 얼마나 봅니까? 일단 경험치가 달라요. 경험치가 다르고 어느 정도 음식은 어떤 그 문화 속에서 그 인간들이 대부분 그 어떤 누리는 것들이 비슷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음식은 개인이 전문가예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엄청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제 얘기를 해보죠. 경제 분야의 책이 좋다 안 좋다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지식의 총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정확하게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그쪽 분야에 어떤 뭐 석사, 박사 학위가 있거나 그쪽 분야의 책을 뭐 100권, 200권, 300권 이렇게 읽지 않으면 책의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학위가 없지만 새로운 분야의 분야를 정해놓고 뭐 적게는 100권, 많게는 300권 이렇게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제 스스로 책을 평가하는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완공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명저였던 책이 나중에 아니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보 때 이건 명저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제 분야의 그 초보일 때는 그 지식의 진위를 잘 모릅니다. 되게 그럴듯하면 오 맞나 보다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제가 어떤 정도 인계층이 넘어가면 와 얘네 완전히 사기쳤구만. 그런 책들이 꽤 됩니다. 경제, 경영, 자기개발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책은요 일단 일반 대중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맛보는 건 전문가인데 하루에 3번씩 먹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일단 책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이 원하는 것이 좋은 책일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논픽션 중에서도요. 알고 보면 내용이 잘못된 게 많이 있죠. 안타깝게도. 그리고 좋은 책들이
묻히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책 분야는 대중이 전문가가 아니다. 심지어 저도 제가 잘하는 분야에서만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경영, 뭐 자기계발, 이 정도. 그리고 뭐 이제 사회과학 정도. 그 외에는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죠. 뭐 예를 들어서 역사 같은 경우는 제는 역사책을 많이 안 읽어봤기 때문에 제가 읽는 포션 중에 역사책은 많지 않습니다. 역사책을 간혹 읽지만 때문에 간혹 이 사람이 역사를 기술하는 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이거는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한 걸 책을 많이 읽는 거죠. 그러나 뭐 경제학 분야나 경영학 분야나 자기계발 그리고 뭐 이쪽 분야 사회과학에서 웬만큼 제가 읽었던 분야에서는 이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쪽 분야의 책을 되게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역사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저도 판단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내가 좋은 책인데 전문가 봤을 때에는 아니 이건 진짜 망이다 하는 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좋은 책이 포진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어떤 평가를 내기까지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분야의 책이 좋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최소한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공을 쌓는 것이 되게 어렵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음악 같은 경우는 뭐 짧으면 3분, 길게는 뭐 5, 6분이면 딱 들으면 딱 알잖아요. 맛은 먹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책은요. 몇 시간 동안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압니다. 심지어 앞부분은 용두사미 책도 많아요. 목차도 좋고 앞부분 되게 좋아요. 좋은 책인 줄 알았어. 다 읽어봤는데 아닌 책도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가다가 3000% 아니면 이상한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네? 얘는 이 엉뚱한 얘기 하려고 앞부분에 되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이런 책도 꽤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의 책을 평가할 때까지 되게 텀이 되게 많이 들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평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오늘 얘기했던 우리 본성의 선사 14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일단 그걸 완독한 사람도 거의 없죠. 완독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평가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책 자체, 이 책이라는 제품, 상품 자체가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평가를 하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믿을만한 작가가 배신한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요. 심지어 저희 책들 같은 경우도 고영선 작가 믿었는데 이 책 별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책이 또 너무 많이 쏟아져요. 책이. 그러니까 그 모든 책을 다 누가 읽을 수도 없습니다. 없죠. 그렇다고 논피셔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는 권위 있는 논피셔 상도 없어요. 최소한 이 집단에서 이렇게 해주면 이 책은 무조건 읽으면 하다 라는 권위 있는 논피셔 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좋은 책인지 안 좋은 책인지를 일단은 제대로 평가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좋은 책의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베스트셀러와 많이 팔린 책과 좋은 책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냐면 그래서 이렇게 대중이 전문가의 영역이 있고 비전문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일반 제품,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전문가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딱 써봐가지고 이거는 특히 가성비로 따다닥 나오죠. 그래서 그 평이 좋은 것들 사면 대부분 좋습니다.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중이 평가 잘 되어 있는 걸 사면 되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전문가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죠? 예, 제품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품력 자체가 마케팅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책 시장처럼 소비자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는 어떻죠? 예, 마케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케팅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어떻게 인식을 시키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책 같은 경우는 참 마케팅도 쉽지도 않아요. 시장이 작다 보니까 하나의 책에 쓸 수 있는 마케팅의 총량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메인 서점을 벗어나서 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판사 마케팅은 변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서점 마케팅 끝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똑같은 마케팅을 합니다. 간혹 이제 다른 케이스가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거의 운에 맡기는 거죠. 운에 맡기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책같이 소비자가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제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마케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내 일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일이 그러니까 B2C면 소비자가, 그럼 B2B는 어떨까요? 예, 대부분 전문가를 상대하죠? 때문에 B2B는 제품이 중요합니다. 상품이 중요해요. 제품과 서비스인 상품이 중요합니다. 그 상품력 자체가. 품질이 좋던가 가성비가 좋던가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B2C에서 소비자가 전문가이지 않은 영역에서는 마케팅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마케팅은 제품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 예. 근데 이것도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예. 소비자가 전문가의 영역에서는 제품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는. 그러나 소비자가 전문가가 아닌 영역에서는 마케팅 불변의 법칙 대주제가 맞죠. 마케팅은 제품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라. 소비자 전문가면요, 마케팅을 잘해도 제품이 후지면 금방 후폭풍 맞습니다. 오히려 마케팅은 완전 다른데 실제 품질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책은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베스트셀러는 과연 좋은 책인가?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책과는 생각보다 상관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 오는 경우가 많고, 정말 좋은 책이 그냥 쓸려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소비자가 전문가의 영역과 비전문가의 영역이 있는데, 책 시장은 소비자가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가가 되기 힘들죠. 제가 1년에 책을 150권, 200권 읽다 하더라도 제가 아는 분야에서만 전문가지, 제가 주로 책 안 읽는 분야에서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통 어떤 박사학위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시중인 책을 읽지 않으면 책 평가에서는 전문가로 말하기는 힘들어요. 이번에 논문만 봤어요. 그러면 어떤 책이 소비자한테 좋다는 기본 소양도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되게 책에서 전문가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게다가 평가가 어려워요. 책이 있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책도 쏟아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좋은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지 못하는 거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나 픽션, 에세이는 이건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열외로 하고요. 또 여기에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소비자가 전문가 영역에서는 생각보다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전문가 아닌 영역에서는 어떻다? 품질보다 마케팅이 중요한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마케팅 불멸의 법칙 책의 주제인 마케팅은 품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 라는 것이 잘 먹히는 경우가 이 책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그 큐레이팅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책인데 밀려난 책들 여러분 제발 사보세요. 안타까워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작품 쓰신 분들, 국내 저자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주 소개한 드리는 이유고요. 그래서 앞으로 명저 같은 경우는 명저 산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식 산책 있나요? 뭐 명저 파헤치기 해가지고 뭐 명저 분량에 따라서 뭐 어떤 건 1부, 어떤 건 5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명저라고 하는 책들은 대부분 꼭 사보세요. 예? 두 번째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에 좀 권위 있는 논픽션 상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 박사님하고 같이 저희가 열심히 돈을 벌면 비영리 사업도 많이 할 건데, 그 중에 사업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 권위 있는 논픽션 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분야별로.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케팅 능력으로 그 논픽션 상 받은 그 책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팔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한 어떤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너무 베스트셀러만 읽지 마시고요. 좋은 책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저도 추천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그런 책 꼭 사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과 코드가 맞는 이렇게 그 다독가이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특정 분야에 좀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블로그, 또 페이스북 블로그 이웃 하시고 페이스북 팔로우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책을 추천하나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다독가이신 분들은 진짜로 이 묻힌 책들, 베스트셀러가 아닌 책들을 많이 추천해 주시거든요. 그 보석 같은 책입니다. 그런 책 읽으면 저도 그분들 이렇게 추천했을 때 그 책 읽었는데 책 좋잖아요. 그러면은 내 큰 보석을 얻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 베스트셀러에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입니다.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책 시장도 훨씬 좋아지고, 그 좋은 책을 쓰는 작가도 좋아지고, 또 좋은 책이 베스트셀러 되니까 더 많은 작가들이 좋은 책을 쓰려는 인센티브가 생길 것이고, 무엇보다 독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얻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